기회와 원칙, 우리 첫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요.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철학 가운데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얘기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앞의 시간에 기회주의에 대해서 원칙주의를 옹호하면서 잘못된 원칙주의의 위험을 설명했다. 이 결론은 올바른 신념, 원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다. 이제 올바른 신념을 형성하는데 사실 철학이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이 해야 될 역할은 사실 여기에 있고요. 나는 지금까지 올바른 철학을 찾아서 무척이나 방황했다. 나는 현대 철학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현대의 다양한 철학은 근본적으로 관계를 지니며 역시 결론은 마르크스주의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르크스주의를 소개하게 됐다. 박정희 독재가 이제 유신체제를 선포했죠. 71년에. 그래서 독재 정치가 기승을 벌릴 텐데 나의 많은 친구들도 저항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저항에 나선 주요 이유는 이제 박정희가 반민주주의적, 독재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박정희 독재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서 저항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갈 체포될 위험을 무릅쓰고 저항에 나섰던 거죠. 그러나 극악의 이르는 70년대 말에는 저항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절망감이 이제 지각이 됐던 거죠. 이게 실존주의의 기본 개념들이죠. 고독이라든지 또는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군대 생활에서 한 대 얻어맞으면 뭐 허무라든가 고독이나 자유 이런 건 다 생각이 사라져 버리죠. 여전히 저항이긴 했습니다만은 이 실존주의가 우리가 삶의 올바른 원칙 이런 거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체험을 통해서 절실히 이제 깨달았던 거죠. 나는 이때 마르크스주의를 접하면서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가능성이 아닌가. 그때로서는 뭔가 이거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건 기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개인의 양심적 저항에 의존하며 주로 지식인 중심으로 저항에 나섰다. 양심적 저항, 지식인 이 두 가지가 실존주의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 저항의 논리도 정리해보면 이제 1, 2, 3 세 가지입니다. 민중의 고통은 불공정한 교환에 있었고 착취를 위해서 독재와 자본가가 결탁해서 이제 부정부패가 심했다. 그러므로 독재를 제거하고 자유를 회복하기만 한다면은 이런 민주주의만 회복이 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필이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저항에 나서야 되는가. 내일 내가 당장 감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왜 하필이면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인가. 이런 고민도 등장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나오는 논리가 소위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앙가지망, 참여란 말이죠. 참여라는 개념입니다. 이제 저항의 논리를 자기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70년대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저항에 나섰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소위 이제 양심의 저항이라고 하는. 그러나 아까도 했던 것처럼 이런 지식인의 저항은 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키지 않고요. 결국은 기진맥진해서 70년대 말 소멸되고 말았던 것 같아요. 자,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무엇보다도 당시로 볼 때 희망적이었던 것은 세 가지 주장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주장은 뭐냐 이런 겁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어떤 민중의 고통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민중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줬고 이런 민중의 고통은 독재가 사라진다고 해서 곧바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래서 사회경제적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혁명이죠. 근데 이것을 더 넘어서 사회 자체의 혁명, 그죠? 사회 혁명이 필요하다는 생각, 이제 시야를 굉장히 넓혀졌던 거죠. 민주주의만 회복된다고 해서 모든 민중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사회 자체의 근본적인 전환, 계획이 없이는 고통은 지속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보다 이제 더 큰 이유가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가능성, 희망을 보여줬다는 거죠. 역사 자체는 거대한 민중의 힘을 통해서만 변화될 수가 있고, 또는 뭐 인민대중의 힘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다. 인민대중이 뭐 역사를 바꿀 수 있다. 라는 이런 생각. 문제는 그러면 이 민중의 힘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라는 이런 구체적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의 변화는 거대한 민중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민중의 힘을 조직적으로 결핍시키게 한다는 구체적 방법을 마르크스가 가르쳐 줬는데 이게 희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이제 기본 개념은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당시 이제 절망에 빠졌던 많은 지식인들을 새로운 가능성 또는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다시 분류해주겠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했지만 본래 실존주의자이기 때문에 실전적 마르크스주의에 가깝다. 실전적 마르크스주의는 주로 마르크스 초기 철학에 기초했는데 나로서는 역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먼저 인간혁명이 필요하다. 마르크스 초기 철학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인간혁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혁명을 위해서는 인간을 알아야 되겠죠. 그 때문에 이제 많은 철학을 공부했어요. 헤겔의 정신현상을 읽기도 하고, 거기에는 이제 인간에 대한 풍부한 심층적 이해가 담겨 있는데요. 평소 또 문학예술을 좋아했는데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요. 불교 철학 가운데서도 유독 유식하게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간에 대한 이해, 심층적인 이해와 관련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인간혁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는 많이 했었습니다. 자, 90년대 사회주의 진영이 일거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르크스주의 신념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탐욕감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의 당혹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고요. 대개 지식은 깊은 정신적 내상을 받았고 그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거죠.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줄리의 광대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위험하고 뒤로 돌아가도 위험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위험하고 대부분은 그럴 것 같은데 혁명을 꿈꿨던 과거 상당수의 운동가는 이제 현실 정치가로 전환을 했던 거죠. 자, 이 시기 이제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대항해서 새로운 이제 철학이 소개됐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철학적으로 뭐 데리다 이런 사람 들어봤나요? 해치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뭐 모든 평론가는 다 데리다의 해치주의에 기초해서 평론을 할 정도로 유행을 했습니다. 또 미셸 푸코라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감옥의 역사, 뭐 정신병의 역사, 뭐 이런 역사를 쓴 사람인데 역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에 속해요. 데리다나 푸코는 사회 비판적이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현실 혁명 이런 것을 꿈꿨던 사람은 아니에요. 개혁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철학이 마르크스주의를 대체하면서 열광적으로 불어닥쳤다. 자, 그 시기 이제 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을 넘어서서 아예 현대 철학 전체를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 위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공부를 해보니까 그 밑바닥엔 어쩐 일정한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흐름은 뭐냐면은 제국주의적인 통합.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서는 이제 독점 자본주의죠. 독점 자본주의. 이런 독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억압과 투쟁하는 민주의 의식이 있었고, 이런 민주의 의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20세기에 등장한 철학의 근본 조리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제 끝에 내가 책으로 썼던 게 바로 이제 현대철학사라는 책입니다. 현대철학사라는 책이 바로 이런 이제 일종의 물음이었고요. 자, 이것은 중요한 깨달음이었다. 명멸하는 현대철학이 그 다양한 흐름조차도 그 밑바닥에는 제국주의 또는 독점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민주의 저항의식이 담겨져 있다면 앞으로 어떤 철학을 하든 이런 민주의 저항의식을 떠나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철학은 민주의 저항의식에 기초에만 올바른 철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철학이든 그 밑바닥에는 민주의 저항의식을 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우리가 철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또는 왜 하필이면 마르크스주의인가 라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철학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 뭐 유물론이냐 관념론이냐 이런 얘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죠. 그 다음번에 다시 변증법이냐 필요상황이냐 이런 문제를 다루도록 하고요.